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거의 한계점, 마지노선에 이르고 있는데요.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대응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심화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0.2% 마이너스가 나왔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2% 가까이, 마이너스 2%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보다 더 사태가 나빠지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인데요. 예.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불과 2달 만에, 3월부터 해서 불과 2달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2월만 해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던 한은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낮추면서 금리를 확 깎은 건데요. 수출과 소비가 줄어서 성장 동력이 훼손된 상황에서 초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고 또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도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장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달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설명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에는 그 경기 부진의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한테 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그 소득 감소를 좀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좀 높이는 것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7월금 통해서 한번 내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사실 조금 더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한 건데 물론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실기론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초저금리 0%대 계속 내려가고 좀 빠르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준금리로 통화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위기가 보통이 아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인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어제 회견에서 금리 실효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의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금리의 통화 정책을 마지노선까지 밀어붙였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남길지 고민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제시를 하고 또 한은이 적시에 거기에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금리만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기에는 이걸 특단의 대책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전통적인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들을 내놔라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방식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한국판 양적 완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국고채 매입 확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시행했던 일드캡 방식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드캡은 채권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서 금리가 그 이상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뛰어넘으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무한대로 사들이는 그런 방식인데요.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또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좀 이런 아이디어나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저금리가 더 심화되고 장기화된다는 것은 일반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복지국가의 종말을 좀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은행 예적금이
거의 뭐 0%대에 진입하는 게 본격화되면서 다른 투자처를 찾기 위한 어떤 유동성의 행렬이 시작이 될 테고요. 예. 그로 인한 일부 자산의 버블화, 또 부실 자산화 같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대책만 봐도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기 위한 이 10조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고요. 또 위기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초저금리로 돈을 조달을 해서 이걸 지금 부실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거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한 부실의 가능성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민간 부문이 또 시장이 스스로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대를 메고 이런 방대한 자금을 유동성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부문이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을 잃고 지금 민간이 정부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아니면 또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민간의 효율성과 자생력, 복원력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